K링크라는 새로운 개념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아주 잘 설명하고 있지만 원래 비혼의 개념 자체가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오늘 짧은 시간에 다 소화할 수는 없는데 이걸 계기로 비혼에 대한 관심을 조금 가지시고 다음 기회에 또 비혼을 또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오늘 공부하신 내용 속에서 발제자가 나누고 싶은 얘기 좀 나누고 여러분들도 이 얘기 잠깐 나누죠. 예, 처음에 이제 저도 느낀 게 뭐 치료동맹이라는 이야기도 처음 시작하면서 했고 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어떤 어설픈 열정이 과정을 또 이제 망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고 열정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또 다른 어떤 제가 경험한 어떤 케이스에서 보면 저는 이 K 연결이라기보다도 이제 저는 그 사람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뭔가를 좀 더 한 발짝 더 나가는 질문을 던지고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저한테 돌아오는 질문의 그 리스판스가 뭐였냐면 제가 그것까지 이야기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라는 것으로 저한테 답을 하더라고요. 바로 그 굉장히 아주 다이렉트한 나에게 대한 공격성이 나왔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받아서 굉장히 제가 막 갑자기 그때 당황스러웠거든요. 네. 분명히 그 과정 속에서는 뭔가 좀 어느 정도 나도 그 사람을 돕기 위한 입장이고 뭔가 어느 정도 쉽게 연결되고 어떤 과정으로서 열리고 동맹적인 어떤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제가 했던 것들이 제가 그것까지 내가 이제 당신한테 이렇게 이야기될 이유가 있나요라는 그게 저렇게 훅 들어올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좀 못하고 이야기를 좀 못해 그래서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동맹을 너무 믿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료 동맹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쩌면 분석가들의 그 역전이 저항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원래 동맹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치료 동맹이라는 개념 자체에 의존하는 것이 어쩌면 분석가들의 불안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지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자기가 자기를 살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같은 치료에 잘 안 와요. 그런 연결 그리고 그 동맹을 믿을 수가 없는 게 지금 동맹군이라고 해서 이번에 미국이 중동에서 일어난 사건만 봐도 동맹국이라고 동맹군이었다고 했지만 하루아침에 돌아서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내담자가 선생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믿고 따른다는 말을 함부로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한 협조할 용의가 조금은 있습니다 정도예요. 근데 이분들에게 당신을 속속히 드러내십시오 하는 요구를 하는 순간에 바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호기심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호기심은 치료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게 상대방에 대한 어택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스스로 드러낼 때까지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게 이게 아까 우리 이제 영성적인 얘기를 조금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정신분석과 어떤 영성에서 얘기하는 관상적인 어떤 태도라고 하는 것, 그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와 정신분석가의 태도는 똑같다고 보는 게 영성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모르는 하느님이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낼 때만 내가 이분을 뵐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진 하느님 표상과의 딜을 통해서 나는 하느님을 언제 만나겠습니다. 그때 만납시다. 라고 이렇게 해서 될 일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개념에 매여서 이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표상과의 관계일 뿐이지 원래 대상은 그 대상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느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시는 그분이라고 한다면 그분 스스로가 자유스러운 분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스스로를 드러낼 필요가 있을 때 드러내고 싶을 때 드러내는 게 이때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강요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시점과 방식으로 만나는 분이라고 한다면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적 표상하고 관계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살아있는 분하고 관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임상에서 정신분석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시기에 이 사람이 무언가를 드러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핍박하는 거고 강요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스스로가 자기를 드러낼 준비가 될 때까지 인내롭게 기다릴 수 있는 자세가 분석가의 자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하고 정신분석가의 자세는 같다고 저는 봐요. 그 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알고 싶은 것을 다 드러내서 우리가 쉽게 도와줄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우리가 강요한다면 이분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죠. 당신은 내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일단 내가 우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과 생각을 가진 독립된 인격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이분하고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하더라도 이분의 속도를 따라가줘야 된다는 게 이 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법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된다고 이제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요. 그 인격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 민주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민주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폭력적인 치료자를 만나서 무슨 도움을 받겠어요? 그래 도와준다는 미명하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격을 무시하는 대상을 만나버린다면 그분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분인데 더 피폐한 상황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치료자가 내담자를 충분하게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아주 파괴적인 관계라고 느껴요. 치료자가 이제 견뎌야 될 것이 이제 그런 기다림도 견뎌야 되지만은 동시에 또 견뎌야 될 게 뭐냐면은 주변에는 뭐냐면은 그 사람 빨리 도와줘가지고 좀 바꾸라 이렇게 요청이. 그렇죠. 끊임없이 압력이 들어오죠. 도움을 좀 줘라. 이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도 공부했고 이렇게 정신분석학도 공부하고 목사고 하니까 뭐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빨리 도와줘가지고 뭐 한 번 만나가지고도 좀 고쳐놔야 된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공부하고도 그게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이제 뭐 한 3년은 지나야 되나 뭐 4년 지나야 되나 언제 걸릴지 모르고 특히나 교회 같은 데는 그런 그 치료 세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나는 무능하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까지도 견뎌내야지 사실은 이제 존중이 되는 거지. 그 속에서 내가 유능하게 살아남으려고 이제 했다가는 그냥 바로 그냥 치매를 당할 수밖에 없고. 네, 그렇죠. 네. 어떤 분은 멀쩡해 보이는데, 근데 흔히 말하는 이제 어떤 분인가 하고 이제 알아보는 탐색 과정에서 한마디를 탁 던졌는데도 벌써 탁 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그 구성원들 중에 많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함부로 아무리 교회 목사지만은 함부로 그 어떻게 누군가의 뭐 인격을 갖다가 내가 한번 손보겠다는 식으로 덤빈다는 자체가 아주 큰 오산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옛날 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어떤 사람이 뭐라 했냐면은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더니 딱 던진 말이 저를 압니까 이러더라고요. 학교에서 보니까 안녕하세요 했더니 저를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을 좀 모릅니다. 같은 학교라서 인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아예 그냥 인사를 안 하고 지냈는데. 근데 그분의 팬타지 속에서는 나의 지금 안녕하십니까를 굉장히 패러노이드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말 가지고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에는 이게 인사로 참 이게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잘 생각하고 해야 되는 그런
그래서 이거 아까 저는 치료 동맹이라는 걸 오래전부터 경험했던 게 뭐냐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었거든요. 그렇죠. 신호동맹이 안 되는 거죠. 아니다. 치료 동맹이라는 거는 목회 상담할 때는 치료 동맹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을 때에 같이 이제 해나가는 걸 들었지만은 저는 그게 경험상으로 안 되는구나 걸 느꼈었어요. 근데 많은 경우는 뭐 하냐면은 치료가 안 되는데 되는 척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저를 갖다 이제 일부러 유능한 것처럼 만들어주는 것들을 그리고 수업하다가도 많이 들었지만 그걸 많이 경험하는 게 아예 그냥 내담자가 공부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말을 할 수 있도록 쫙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내담자가 상담자와 역을 바꾸고 있는 거죠. 예,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그런 거 생각하면은 K 연결이라는 것도 이게 상당히 이게 쉽지 않은 이런 과정 속에서 해나가는 거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들처럼 상담을 많이 한 그런 상담자 역할을 많이 샀던 건 아니라서 그런데 이제 저나 특히 우리 라이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부모님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를 꿰뚫어 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의지하고 싶은 순간에는 굉장히 추종을 하다가 어느 순간 도망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관찰이에요. 꿰뚫어 본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이들의 패러노이아 생각 속에서는 우리 신체 각 부분이 하나의 웨폰으로 느껴요. 판타지 속에서는. 그러니까 눈이 꿰뚫어 보고 침투하고 공격하는 어떤 기능을 한다고 느낀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너무 의지하고 따르다가 갑자기 너무 도망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이제 처음에는 상담자도 굉장히 당황을 했었지만은 이제 그 상담자가 능숙해지고 기다려주고 너무 다가가지 않으면서 조금 편안해지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내담자로서 저희 목사님이나 우리 교수님이나 상담을 할 때에 제가 겪었던 두려움 같은 것도 컸어요. 상담을 할 때 전화기 너머에 계신데도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데도 마치 저의 모든 정신세계를 다 꿰뚫어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거에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45분이 네. 다 우왕좌왕하고 그랬으면서 저는 이제 어머니들과 아이들과 상담을 할 때에 너무 다가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좀 기다려주려고 하고 이제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프랙티컬이 중요한 어떤 지금 포인트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다가가고 싶다 하려면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쪽에서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가가면 그분들은 반드시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아주 좋은 지혜를 지금 얻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을 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또 새로 이렇게 오고 그러면 좀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더 이렇게 나서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대방에서도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오히려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뭐 행사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이제 모임 같은 것도 그렇고 이렇게 의욕적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게 더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기다림이라는 그 부분과 이제 관계 형성에 있어서 좀 이렇게 시간을 넉넉히 두고 차분차분하게 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이렇게 안해하는 것만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 얘기도 재밌게 듣고 또 이제 또 그 청소년 또 상담한 경우에도 또 그 친구도 이제 상담하고 나니까 이제 저를 자꾸 멀리 하더라고요. 그렇죠. 때로는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관계에
이렇게 그런 매듭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저도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어떤 느낌 가장 아주 유목사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식민지 체제에서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식민지 총독들이에요. 총독 밑에서 오래 살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소망은 이 총독 그늘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총독이 가끔 우리 배고프지 않게 잘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 총독 밑에 사는 게 별로 유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사회 도덕으로 무장돼 있어서 굉장히 우리에겐 즐거운 기억만 남아있는데 사실은 힘들게 다들 그 과정을 겪어오는 거죠. 근데 어른이 돼서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은 그 과거의 체험들이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특히 임상에 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과거에 해소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시 여기서 전이를 통해 재현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우리에게 전해오는 역전이들이 어떤 투사의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총독이 되도록 만들어내요. 이분들이 총독 노릇을 하도록 만들어내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 곁에 못 있는 거예요. 이게 반복 충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부모님처럼 자기를 핍박하도록 만들어내요. 그러고 나서 떠나요. 근데 이때 이걸 투사의 통일이라는 게 무서운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면 벌써 늦어버리죠. 이걸 컨테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분이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어떤 이 사람에게 힘들었던 대상이 우리가 돼버리지 말고 이게 동일시가 일어나 버리면 안 돼요. 지나친 동일시가 일어나 버리면 내담자가 심어준 그대로 우리가 행동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때 제가 실제 임상감독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를 만나게 돼요. 너무 공감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거, 내담자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오버 아이덴티케이션이라고 저는 그냥 지나친 동의시가 일어나버린다. 그 내담자가 가지는 내적 대상이거나 아니면 내담자 스스로 느끼는 정서이거나 어떤 것이든 간에 내담자가 우리에게 보내오는 것, 수사의 동의시로 오는 것 자체를 있는 그대로 다 아이덴티가 일어나면 수사의 동의시가 이게 인터널라이즈 되다시피 돼버려요. 그러니까 인트로젝션이 투사적 동의시가 온 그대로 인트로젝션이 일어나 버리니까 자기가 상대방이 돼버려요. 지금 의도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인데 내가 내선일체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원하는 대로 내가 돼버리니까 내선일체가 일어나서 그분이과 나를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원하는 모습이 돼서 무의식적으로 심겨진 그대로 행동하게 된다. 이게 역전의 저항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바로 이분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대상과 관계에서 경험했던 그 아픈 경험을 또 하도록 만들어낸다는 얘기. 그런데 나는 이게 정말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반복 충동 속에 나는 하나의 배우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보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제발 행동하지 말고 컨테인하라, 참아라.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역동들이 막 일어나고 충동들이 일어나는데 이 충동을 컨테인하면서 이걸 소화해 줘야 된다. 아까 얘기한 베타 엘리먼트를 알파 엘리먼트로 소화해 내야만이 이 사람 생각을 할 수 내담자도 생각으로 이걸 끌고 갈 수가 있는데 내가 바로 행동만 해버리면 여기서는 전혀 알파 펑션을 내재화할 기회가 사라지죠. 그래서 지나치게 아이덴티케이션이 일어나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내담자보다도 더 내담자답게 행동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내담자를 객관적으로 살피는 observing ego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분석적으로 얘기하면 analyzing ego, 그러니까 분석하는 자기가 중립적인 자아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기능이 살아있으면서 experiencing ego가 공감을 해내야 되는데 이 experiencing ego만 있고 공감해주는 것만 있고 이걸 분석할 능력이 없으면 두 사람이 똑같은 상태 아니면 내담자보다 더 심한 상태로 내가 움직이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내담자와 상담자를 구별해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요. 실제로
역전이 저항이 일어나면 굉장히 큰 실패가 일어나요. 외부적인 행동하고도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투사익 동의시라는 용어를 쓴다면 투사익 동의시로 들어오는 것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내담자가 감당할 수 없어 우리에게 보내온 이런 것들 내적 대상이건 내담자의 셀프의 일부이건 어떤 기억이건 충동이건 어떤 것이든 간에 내담자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줬을 때 이걸 우리가 우선 소화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 이걸 바로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나누는 주제들이 쉽지 않은 주제고 계속 우리가 디스커션을 해 나가야 될 주제일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깊이 나누셔서 고맙고 오늘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뵙죠.